안녕하세요.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이제 환경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환경요소, 비생물적 요소, 이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생명과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빛, 온도, 공기, 물, 토양 이렇게 되겠지. 그 중에서 빛이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과 생물, 빛과 생물에 관해서 하는데요. 이 빛은요, 빛의 세기도 생물에게 영향을 주고, 빛의 파장도 생물에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광주기성, 이건 낮의 길이 밤의 길이가 주기적으로 오죠. 그래서 이거를 1조 시간, 하루 중 태양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요 세기에 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세기는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자, 한 식물에 존재하는 잎, 나뭇잎. 근데 이게 식물 하나당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잎 중에서 그러면은 나무가 이렇게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있으면 자, 요 지점에 있는 나뭇잎은 강한 빛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 이거는 약한 빛을 받을 거야. 그러면 강한 빛을 받는 잎, 요거를 우리가 양엽이라고 부르고, 약한 빛을 받는 잎, 요거를 음엽이라고 부르는데, 양엽, 음엽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렇지. 이거는 요 용어를 기억해 둡니다. 양엽은 어떻다? 잎이 두껍고, 그 다음에 폭이 좁다. 그렇지? 그래서 두껍고 좁은 잎이다. 음엽은 반대로 빛이 약하기 때문에 두꺼워봐야 소용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적은 양의 빛이기 때문에 얇고 그 대신에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얇고 넓은 잎, 이렇게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두껍고 좁은 잎인 이 양엽, 요거는 뭐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라 한다? 양엽, 음엽. 요거는 한 식물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잎을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한 개체 안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요 개념 말고 양지식물, 음지식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 이거는 식물 자체가 다른 겁니다. 종이 다른 거야. 양지식물은 어떤 식물이냐? 강한 빛이 있는 장소, 그렇죠? 강한 빛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곳, 그렇죠? 그곳에 적응한 식물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음지식물은 반대로 강한 빛은 없고 계속 약한 빛만 받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큰 나무 아래라던가 뭐 그런 곳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약한 빛에 적응한 애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강한 빛에 적응한 이 양지식물들은 호흡량이나 아니면 보상점, 그리고 광포화점,
자, 이 세 가지가 음지식물에 비해서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일단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뒤에 설명을 할게요. 알아들 수 있도록 하고, 이 양지식물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야.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에 적응한 애들이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양지식물들은 부자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자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겠어?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생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뭣도 많이 해? 소비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고 또 많이 쓰고, 이런 생존 전략을 사용하는 거지. 어차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음지식물은 양지식물에 비해서 햇빛을 적게 받는 장소를 선택한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난한 나라라고 보면 돼요. 얘네들 자원이 빈약하다고.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생산량이 뭐하니? 적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아껴 쓰자.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는 애들이다? 적게 버니까 어떻게 하자? 아껴 쓰자.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자, 가로축은 빛의 색입니다. 단위는 럭스고요. 럭스고. 그다음에 세로축은요. 세로축은 여기 0점을 중심으로 올라가면 CO2를 흡수하는 거고요.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내려가면 CO2를 방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볼 수 있겠죠. 자, 빛이 없을 때는 광합성을 안 하고 호흡만 하니까 CO2를 방출한다고. 그렇지? 방출하는데 빛이 세지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CO2를 흡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CO2를 방출하다가 빛이 세지면 세질수록 어떻게 돼? 이렇게 방출해서 어디로? 흡수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말은 뭐 하고 있다는 거지? 호흡량보다 광합성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0점을 기준으로 요 왼쪽 부분은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더 많은 부분이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CO2를 흡수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방출되는 CO2량보다 흡수되는 CO2량이 더 많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호흡량보다 광합성량이 뭐였다는 거야?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을 더 잘하게 되죠. 그렇지? 그러다가 빛이 아무리 세져도 이 생물이 할 수 있는 광합성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는 거지. 이때 요 부분 있죠? 조금 확대해 볼까요? 이때 빛이 없을 때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량, 여기겠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호흡량, 이렇게 부르고, 호흡량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빛이 없건 있건 식물은 숨을 쉬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약할 때나 빛의 세기가 강할 때나 호흡량은 일정한 거예요.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빛의 세기만 변화시켜주고 조작 변인으로 나머지 온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다 일정하게 유지해 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호흡량이 되고,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은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뭐 하는 지점?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랑 광합성으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 같아지는 지점이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상점,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뭐야?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죠. 여기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광포화점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걔네.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해봤을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식물이 있는 반면, 그렇지? 어떤 식물은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 초록 식물을 우리가 A 식물이라고 하고 이 노란 식물을 뭐라고? B 식물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A 식물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A 식물이 양지 식물이 되고 B 식물이 음지 식물이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봐봐.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자, 요게 음지식물의 보상점, 요게 양지식물의 보상점입니다. 누가 더 큰 값이에요? 그렇지? 양지식물의 보상점이 더 큰 값이죠. 그렇지? 그다음에 요게 음지식물의 호흡량, 요게 양지식물의 호흡량이죠. 어느 게 더 큰 값입니까? 그래요. 양지식물의 호흡량이 더 큰 값을 가져요. 그렇지? 그리고 요게 음지식물의 광포화점, 여기가 양지식물의 광포화점이 되겠지. 뭐가 더 큰 값을 갖습니까? 양지식물이 더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호흡량도 양지, 보상점도 양지, 광포화점도 양지, 양지식물이 모두 다 큰 값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 호흡량은 뭘까? 호흡량은 아까 선생님이 생산과 소비로 얘기했는데, 호흡량은 소비에 해당하겠지. 그렇지? 그다음 광합성량은 요거는 생산에 해당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생산량과 소비량이 같으면 기체 출입이 없겠죠. 보상점입니다. 그렇죠? 생산량이 호흡량보다 크면 그러면 CO2를 뭐 하겠어? 흡수하겠죠. 0 위로 올라옵니다.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크면 그러면 CO2를 방출하겠죠. 0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많이 어렵게 나오니까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여기요. 자, 봅시다. 자, 빛의 세기가 얼마일 때, 빛의 세기가 0일 때, 빛의 세기가 0일 때 방출하는 CO2량, 이걸 우리가 호흡량이라고 한다 그랬지? 자, 빛이 세지면 CO2 방출량이 점점 줄어.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지. 그러다 0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다가 일정해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때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보상점.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광포화점. 그다음 이때 이 값을 뭐라고 한다고? 이 값을, 이거를 여기가 호흡량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 0점을 기준으로, 자, 이 0점에서 점선까지, 요거 0점에서 점선까지, 이걸 뭐라고 불러? 호흡량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점선에서 이렇게 그래프 실선까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광합성량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이게 소비량이고, 이게 소비량이고, 이게 뭐야? 생산량이야. 그럼 내가 생산을 했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를 소비했단 말이야. 그럼 이만큼이 뭐해? 남죠. 그렇지? 이 남는 양을 뭐라고 하겠어? 이거는 남는 광합성량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실제로 한 광합성량이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건 남는 광합성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 총 광합성량을 총 앞에 총자를 붙여주고요. 여기서 호흡량을 뺀 거야. 이거 쓰고 남은 광합성량이죠.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순광합성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광합성량이 양수이면 이만큼 우린 뭐 할 수 있는 거야? 생장할 수 있는 거겠죠. 식물이 자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상점보다 더 센 빛을 받아야만 식물이 뭐 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서는 요렇겠지만 보상점에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보상점에서는 여기였죠. 여기 이 0점에서 점선까지 요게 호흡량이죠. 그렇지? 그다음에 점선에서 그래프까지 이게 뭐야? 총 광합성량이지.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소비량과 생산량이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총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으므로 얘네들은 순광합성량이 얼마가 돼? 0이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렇죠? 그럼 이 왼쪽 한번 봅시다. 왼쪽.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자 호흡량은 똑같죠? 요렇게가 호흡량이에요. 호흡량이고 총광합성량은 어딜까요? 그렇지? 요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 그러면 호흡량이 총광합성량보다 커. 이 말은 뭐야?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부족하다는 거지. 그렇지? 쓰고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부족해요. 부족한 거란 말이야. 얼만큼 부족해? 요만큼 부족해. 그렇죠? 그럼 이게 뭐가 돼? 순생산량이 되고 요게 총생산량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자, 총생산량이 호흡량보다 적어. 그렇지? 부족해. 그러므로 순생산량이 0보다 작아. 음수값을 갖겠죠. 생존하겠니 못하겠니?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쵸? 부족하니까.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총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순광합성량이 얼마야? 0이야. 왜 생존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렇지. 얘는 생존은 할 수 있어. 근데 뭐는 못해? 생장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떻습니까? 총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많다고. 그러니까 순광합성량이 0보다 큰 거야. 이렇게 쓰고 남아. 쓰고 남는 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생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된다? 생존은 당연히 할 수 있고 뭐까지 할 수 있다? 생장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표가 주어지고 표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A 식물, B 식물 이렇게 나오고 빛의 세기가 0일 때, 1000룩스일 때, 그 다음에 2000룩스일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CO2 흡수량 방출량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빛의 세기가 0일 때 어떻게 되겠어? CO2 방출이잖아. 이제 CO2 방출이니까 그때 뭐 마이너스 뭐 3.0, 마이너스 뭐 5.0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1000일 때 얘는 0, 2000일 때 0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뭐 3.0, 2000일 때 얼마? 2.0 이런 식으로. 그럼 딱 보세요. 딱 보면 어느 게 양지식물이겠니? 얘가 양지식물이겠지. 왜? 호흡량 크잖아.
보상점이 늦게 오지. 그렇지? 보상점이 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양지식물이고 얘가 음지식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2.0이라는 숫자 있죠? 요 2.0이라는 숫자. 요게 바로 뭐냐면 순광합성량이거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0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요거는 호흡량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겠어? 총광합성량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 안에 총광합성량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뭐야? 순광합성량이고, 그렇죠? 순광합성량. 그러니까 이 순광합성량에다가 뭘 합쳐야? 호흡량을 합쳐야 그래야지 뭐가 나온다? 총광합성량이 나옵니다. 만약에 3006수일 때 3006수일 때 여기가 뭐 7.0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3.1 때 뭐 5.0이 됐다. 이런 식으로 되면 3006수일 때 총광합성량은 A의 총광합성량은 3에다가 7을 더해야 되니까 얼마? 10이 되는 거고 B는 5에다 5를 더하니까 1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주는 문제는 그래도 좀 쉽게 풀립니다. 근데 뭘 주는 문제? 이렇게 표를 주는 문제가 있어. 이런 표를 주는 문제는 이 표를 보고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총광합성량, 순광합성량, 호흡량 이 세 개의 관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됐어요? 총합성량 뭐다?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호흡량은 호흡을 통해 소비한 유기물의 총량. 그렇죠? 순광합성량은 그렇죠? 광합성 총량에서 호흡 총량을 빼면 그러면 남은 그렇죠? 쓰고 남은 유기물의 양이 되겠죠. 그렇지? 이것을 우리가 순광합성량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거를 기체 출입 CO2 흡수량과 CO2 방출량이 광합성량과 비례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CO2 흡수량과 CO2 방출량을 가지고 알아보는 거다. 간단한 응용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 보도록 하자. 자, 여기 보면 구간을 좀 나눠볼게요. 요렇게 나눠보면 자, 요 구간은 어떻습니까? 얘가 음지식물이고 얘가 양지식물인데 음지식물도 보상점 미치고 양지식물도 보상점 미치죠. 그러면 둘 다 뭐가 돼? 둘 다 생존이 안 되겠지.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끊어볼게요. 이렇게 요 두 번째 구간은 어떻습니까? 음지식물은 보상점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지? 양지식물은 아직 보상점 미치죠. 그러니까 음지식물은 생장하겠죠. 양지식물은 생장 못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둘 다 보상점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음지식물도 생장하고 양지식물도 생장하는데 음지식물의 그래프가 양지식물의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음지식물이 양지식물보다 더 잘 생장한다. 다시 더 잘 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구간을 지난 다음에 여기 뭐가 일어나? 크로스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다음 구간부터는 음지식물의 그래프보다 양지식물의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더 잘 자란다? 양지식물이 더 잘 자란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형광펜으로 좀 칠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초록색으로 된 곳. 요 구간에서는 음지식물이 유리해. 그래서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다? 음지식물이 더 유리해. 왜? 얘네들은 빛의 세기 약한 곳에 적응했기 때문에. 하지만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다? 그렇죠?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 훨씬 잘 자라지.
그러니까 양지식물이 더 유리해.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오래 했는데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거기도 하고 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봤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양지식물은 B다. 틀렸네요. A가 양지식물입니다. 보상점은 A가 B보다 높다. 그렇죠? 양지식물의 보상점이 음지식물의 보상점보다 높아요. 빛의 세기가 30 곱하기 10의 3승 룩스일 때 3만 룩스가 되나요? 그렇죠? 더 잘 자라는 식물은 당연히 양지식물의 그래프가 더 위에 올라와 있죠? A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고 기억이 틀리는 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빛의 파장하고 그 다음에 광주기성 요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고요.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고 하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